많거든. 지금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수능 감잡기 수업할 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가형만 나왔기 때문에 뭐 나형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나형으로 내려오면서 나형으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 자체가 아마 이 삼각함수 관련한 부분은 나형만 나오고 삼각함수의 미분과 극한은 가형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아마 가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 확률이 높아. 삼각함수 여기 그래프라든가 이런 거 활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이 줄어들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나형 같은 경우에는 나오긴 나올 텐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나 삼각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선생님들끼리는 말이 많아. 나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 뭐 내가 알면 아니야. 개인적으로 나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삼각함수의 활용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에 가형에서도 나온다고 하면 삼각함수 활용 쪽이 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한동안 안 나왔거든. 없었던 부분이고 새로 등장 이 교과서에 오래간만에 새로 등장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뜻과 그래프 기본적으로 일단 나형 같은 경우는 다 알아야 돼. 싹 다 알고 해야 되겠지만 그 가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활용 쪽에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마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또 이제 미적분을 해야 되잖아. 삼각함수를 가지고 그 부분들이 또 꽤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알아야 되고 애들 이 호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냥 간단하게 뭐 180도는 파이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실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특히나 너희들 같이 가형에서는 원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에 대한 좌표를 구할 때 조금 골치 아픈 부분들이 있어. 봐봐. 우리 원이 있고 호도법이라는 건 얘야. 원이 있고 이 반지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지름과 이 호가 같은 지점, 이 길이를 R이 되게끔 하는 이 각도를 나타내는 게 1라디안이야. 1라디안이라고. 요것만 일단 정확하게 알아도. 그러면 1라디안은 어느 정도 되겠니? 1라디안이 몇 도 정도 될까? 자, 이것을 애들 있잖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모의고사에서 얼토당토하는 호도법 문제 중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 사인 1. 얘가 호도법인 경우. 1도가 아니라 호도법인 경우에. 이 값의 뭐 대소관계.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 간의 대소관계.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은, 봐봐. 이 한 바퀴 돌면 360도지. 360도가 호도법으로 나타나면 몇이야? 2파이잖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파이가 몇이니? 한 3.14 정도 되기 때문에 얘는 6.28 정도가 되는 숫자야. 그러면은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전체를 돌았을 때는 6.28 정도가 된다는 거야. 그럼 전체 나누면 몇이니? 6이잖아. 6으로 나누면 60도잖아. 6은 36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1라디안은 60도보다 아주 약간 작은 숫자야. 한 58도에서 59도 정도 되는 그런 숫자야.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조금 쉽게 문제를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자,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숫자 여기를 내가 이 점을 나타낼 때 이 단위원이 만약 1이면은 이 점을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을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근데 단위원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반지름이 R이 된다면은 그냥 이 앞에 R 곱해주면 돼 그냥.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을 갖고 평면 운동을 나타낼 때가 있어 너희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원 위를 움직인다고 동글동글하게 움직인다고 치면은 이 점을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나타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면 된다는 거야. 이 움직임 자체를 여기를 이렇게 미분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이거 미분해서 제곱하고 이 미분해서 제곱한 다음 더한 다음부터 씌우면은 속도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오케이? 포도법 할 때 애들이 가끔씩 요 1라디안이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었어 예전에. 사인 1하고 코사인 1하고 탄젠트 1하고 대소 비교하라고. 그럼 봐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이런 그래프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잖아. 그지? 그러면은 60도면은 여기가 지금 45도거든? 45도 여기보다 큰 거야, 여기야, 여기. 그지? 그러면 탄젠트 제일 높고, 그 다음 사인, 그 다음 코사인 이렇게 돼. 탄젠트 제일 크고, 사인, 코사인 이 순서 되어 있어.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쉽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귀찮게 나올 수가 없어. 그냥 1이 한 60도 정도 되는, 60도보다 약간 좀 58도, 59도 정도 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돼. 자, 표준법 이런 거 삼각함수 뭐 이건데 뭐 더 이상 뭐 A조도 않고 뭐 얼싸 않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딴 건 몰라도 이 그래프는 자유자재로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실제로 문제에서 있잖아. 수능 문제에서는 실제로 뭐 이게 삼각함수를 막 옮겨가지고 평행이동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풀이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었어. 평행이동은 그냥 평행이동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걸 자체를 막 뽑은 다음에 그것을 또 막 다시 해석하고 이렇게 하진 않아. 기본적인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상태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엄청 복잡하게 바꾸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거야 아마. 특히나 제일 핵심은 주기야, 주기.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주기함수에서 갖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기다 시험을 녹여가지고 낼 수가 있어. 그렇게 하고 44페이지 요거 삼각함수의 변형, 이거 각변환 같은 경우는 아마도 분명히 요번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활용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근데 이거 각변환 할 때 절대로 이거 공식 다 외워가지고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다. 단위원에서 그리고 나면은 다 해결이 돼. 근데 그것은 당장 한두 번 해가지고 몇 번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니야. 여러 번 연습해 와야 돼. 여러 번 연습해보고 각변환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은 이 각변환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의 각도로 나타내야지 우리가 삼각 방정식이라든가 삼각 부등식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다 한번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삼각함수의 활용, 방정식, 부등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문제들은 다 간단해요. 문제는 간단하고, 이 실력 문제 중에 주기성을 이용하는 문제. 자 3번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내가 이거 답은 본 적이 없지만 답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 아마도 답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걸 내가 그냥 어떻게 하냐. 보통의 교재들 정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을 한번 보여줄 거고, 근데 그 계산은 안 할 거야. 귀찮으니까 계산은 안 할 거야. 정답지에 나와 있는 그 풀이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그냥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줄게. 자,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사인 2x 절대값. 얘가 3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얘 사인 2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자, 사인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2x는 뭐 주기가 몇이니? 파이로지. 근데 자 삼각함수에서는 항상 우리 이 정의역의 범위 항상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 안에서만 구하면 되는 거야. 2파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여서 여기가 3분의 루트 3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해서 자 다른 해의 개수는 몇 개?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오고 해의 값을 여기 값을 구하지 않았을까 싶어. 하나하나 여기들 값을 전부 다. 구해서 더하는 건 사실 루트 3분의 1이면은 루트 3분의 1이면 루트 3분의 1이냐? 사인 값이 사인 2x가 3분의 루트 3이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그 값 구하려면 우리 구할 수는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근데 이거 하나하나 구하는 거 굉장히 귀찮을 거야 아마.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풀겠니?
그냥 나는 sin 2x의 그래프를 그냥 그려버려. 절대값 그래프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어렵지 않다고. 봐봐.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야. 그리고 쭉 그었을 때 얘가 3분의 루트 3이야. 그치? 그럼 일단 서로 다른 해의 개수는 8개야. A는 8이야. 그치? A는 8이고 그 다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맞지? 자, 그 다음 모든 해의 합은 B파이래. 봅시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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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있지. 얘랑 얘가 같은 위치에 있고 얘랑 얘가 같은 위치에 있고 얘랑 얘가 같은 위치에 있고 얘랑 얘가 같은 위치에 있잖아. 그치? 어떻게 돼? 요거랑 요거 더하면 2파이, 요거랑 요거 더하면 2파이, 요거랑 요거 더하면 2파이, 요거랑 요거 더하면 2파이잖아. 그치? 8파이 끝났지. 또 파이야. 16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굳이 이거 값들 하나도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 내가 중요한 것은 여기 이거야.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냐 안 그려봤냐가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인 한 줄만 이렇게 그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절대값 여기 위에도 딱 붙이면 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알겠지? 이런 규칙성을 이용하는 문제는 아마도 계속 많이 출제가 될 거야. 이제까지 너희들 가형 작년 이제 이전에 가형 이선의 문제들이 전부 다 이 규칙성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대부분 있잖아. 이거 되게 웃기게 그 각도를 구할 수 있게끔 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은 이게 3분의 4, 루트 3이라고 해서 보면은 루트 3분의 1이잖아. 루트 3분의 1인 거잖아. 그치? 루트 3분의 1이니까 얘는 3, 3, 9에서 1 빼기 여기 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각도를 구하기가 되게 애매해져. 그치? 이 각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각도를 못 구하기 때문에 아마도 나 지금 루트 3분의 1 하니까 탄젠트 값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특수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 당연히 어떻게? 대칭성을 이용해야 돼. 그런데 사인 값을 있잖아. 갑자기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렇게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각도를 알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우리가 2분의 1이 되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 같은 경우에 99%는 이걸 또 구해요. 진짜 구하는 애 대부분이야, 실제로. 나는 이제 삼각함수 가르칠 때부터 대칭성을 엄청 강조하거든?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냥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어떤 삼각함수 값을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 딱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풀어보고 실제로 그러니까 손으로도 풀어보고 구해도 보고 이런 식으로도 풀어보고 다 해봐야 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자, 요런 것들도 굉장히 난 좋은 문제라고 보였어. 이거는 딱 문제 풀면서 그래 이 문제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이제 문제 이렇게 내면 이제 애들 진짜 힘들지. 찾아내기도 힘들고 뭔 소리야 라는 것부터 하기 힘들고. 자 봅시다. 자 fx가 2 코사인 2분의 파이 x야. 일단 요 그래프 한번 내가 그려볼게. 자 얘는 최고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거고 2분의 파이분의 2분의 파이잖아. 그렇지? 그럼 파이 사라지고 주기가 몇이 되는 거니? 주기가 몇이 되지? 아니, 2분의 파이분의 이거잖아. 그럼 뭐야? 파이 없어지고 4파이가 되는 거잖아. 주기가 4파이인 거야, 4파이. 그런데 봐봐. x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지. 그치? 주기가 4파인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조력해야 돼. 그러면은 얘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그냥 코사인 2 코사인 하면은
자, 2.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돼가지고 여기가 4가 될 텐데 여기가 1, 2, 3일 거 아니야.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까지만 정의를 하겠대. 그럼 이 가운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 이후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정의역이 되게 중요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 다음부터 이 주기가 2야. 여기는 주기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 뭐야? 자, 1, 자, 2, 3, 4, 5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이렇게 그럼 혹시 필리핀의 보홀이라는 섬 가본 적 있니? 필리핀의 이 세부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보홀이라는 섬으로 가는 배가 있거든. 보홀에 이런 지형이 있어. 진짜 산 딱 올라가보면 이런 이키세스 초콜릿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뭐 거기서 그걸 정말 초콜릿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보는데 진짜 이런 게 정말 끝도 없이 있어. 끝도 없이. 한국지리 나오는 거다. 한국지리란다 이거. 저 지구과학 이렇게 나오는 거다. 갑자기 이걸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났어. 거기서 사진 찍던 생각이 한때 행복했었던 기억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그래프잖아. 그치? 요 뒤로도 쭉 그래프일 때, 자, n이 자연수고 요 길이에서 2n-1, 이 x가 요 가운데 있는 범위 내에서 요것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51개이다. n 값을 구하세요. 자, 요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항상 우리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그 삼각함수에서는 절대로 곡선이나 포물선과 삼각함수를 연계시킬 수가 없어. 왜냐? 교육 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 안 나와 절대로. 그러니까 삼각함수랑 어떤 뭐 함수의 근을 구하려고 할 때는 삼각함수랑 직선밖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과 삼각함수의 방정식인데 얘는 간단하잖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야. 기울기가 얘인 직선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51개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냥 읽어봐가지고 했을 때, 아, 이게 우리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 이렇게 상황수 그려놓고 직선 이렇게 그은 다음에 몇 개 만나는가? 요거는 많이 해봤잖아. 근데 요것을 요렇게 표현을 해놓으면은 이걸 또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뭔가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삼각함수에서 나왔을 때는 항상 그냥 직선과 삼각함수가 몇 군데서 만나는가? 그거만 집중해서 풀어, 그것만. 그러면 쉽게 가보죠. 자, 계속 가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2n-1 얘는 뭐겠어? 얘는 100% 뭐야? 홀수야. 여기가 있지, 여기 홀수가 있지.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지.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가 또 2잖아. 2. fx가 이 fx라는 지금 이 까만색 이게가 자 2n-1분의 2 x이기 때문에 얘가 뭐야? 기울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2까지 또 마침 여기가 2잖아. 2까지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선을 쭉 그었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이게 51개라는 거야. 그럼 이 n값 구하는 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돼서 자자자자작 하다가 51, 52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이 거기잖아. 그지? 51 거기까지잖아. 얘는 여기가 몇 시겠니? 26이겠지, 26. 26인가? 맞을 거야. 26 맞을 거야. 26이면 봐봐. 자, 1일 때 2개야. 1, 2. 3일 때 2개. 5일 때 하나, 둘, 셋, 넷, 5개. 그지? 그럼 여기일 때 51개면은 여기가 몇이어야 돼? 응? 여기다 51이어야 되잖아. 그치? 여기가 1일 때 한 군데서 만나. 여기 밑으로는 한 군데서 만나. 3이면은 세 군데서 만나. 5이면은 5군데서 만나. 그럼 여기 뭐야? 51이라니까 51이 되겠지. 51 되려면 n이 26이 돼야지. 52가 돼서 1 돼가지고 51 되겠지? 그렇게 문제 풀어야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뭐 주기성 따지라는 얘기지. 정확하게. 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간단하다 이런 문제. 삼각함수는 난 항상 그랬어. 옛날에 좀 기하 벡터가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 기하 벡터 좀 어렵게 문제를 막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 삼각함수가 조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삼각함수 잘 봅시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요게 가장 지금 나는 많이 걱정되는 과목. 왜냐,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과목이라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과목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삼각함수의 활용 기출문제 보면은 다 너희 나이보다 오래된 문제들이 많을 거야. 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삼각함수는 결국에 그거야. 활용은 삼각형을 풀어라야. 삼각형을 풀어라. 삼각형을 풀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하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지. 예를 들면 원에 내접하는 이런 사각형들은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삼각형을 그려도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뭐 너무 뻔한 얘기들이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가끔씩 직각삼각형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선을 그었는데 얘가 직선이다. 그럼 얘가 지름이 되겠지? 이 지름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데다 갖다 붙여도 얘는 직각이야. 그치? 왜냐하면 요 각과 요 각은 또 같다라는 그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도 있잖아. 야, 여기는 기본적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런 공식 같은 경우들은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겠지 당연히. 자,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바꿔가지고 사인 A는 2R분의 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고, 자, A라는 것은 2R 사인 A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요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요것을 좀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좀 고친 것이 코사인 A라는 놈은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것들도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지. 세 변의 길이 알고 있으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은 각도를 세 개 전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은 요것을 이용을 하는데, 한 변의 길이를 알려고 할 때 요 변을 구하려고 할 때 얘랑 각도 A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단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 두 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고 있습시다. 그러니까 변 두 개 나오고 각도 하나 나오면은 나머지 변 하나 구할 수 있다 이 소리다. 그래서 아마 이 삼각함수의 활용 요 분야에서는 항상 원하고 같이 추가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그 원 같은 경우에 해석하는 기법은 이제 중학교에 해당하는 그 유클리드 기하. 중학교에 배웠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이게 직선이나 원 같은 것을 좌표평 위에다 올려놓고 생각을 했잖아.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원 그 자체로, 삼각형 그 자체로 생각하는 그 유클리드 기하에 조금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좀 편할 것이고, 아마 여기서 제일 좀 너희들이 힘든 문제들은 아마 닮은 문제들이 될 거야. 닮음 안 해본 지 오래됐잖아, 그치? 오래돼가지고 이 닮음인 경우를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은데, 닮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올 만한 닮음은 결국 요거야. 요 닮음 알지? 요 큰 삼각형과 중간 삼각형, 작은 삼각형은 세 개가 모두 다 닮음이야.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고,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고,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고,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니? 그리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모르겠으면은 개인적으로 찾아봐.
한 대 맞고 가르치지 여기. 그리고 이런 거 또 1학년 때 배웠었던 이런 예를 들면은 가계 이등 분선 이런 거 이거 중선 정리지? 중선 정리 가계 이등 분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런 거. 그리고 하고 중선 정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여기 중선을 그었을 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2배다. 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응? 야, 여기다 한번 적어줄 테니까 그러면 좀 기억을 해라. 자, 닮음 직각삼각형. 있으면 면접 듣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호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정말 뜬금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외곽의 이등분 삼각형은 ABC야. 근데 그 중에 한 외곽의 이등분선이 이 한 변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얘 대 얘는 전체 대 얘. 근데 요게 이건 모르면 못 풀어 그냥. 이건 모르면 못 풀어. 근데 알면 되게 쉽게 풀려.
다 적었지? 빨리 적어. 그 이해하려고 하면서 적지 뭐. 그냥 적어. 근데 이제 수학 강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너희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를 가르치잖아. 정확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고학년 애들 걸 가르치다 보면은 야, 이게 이때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이런 싶은 게 가끔씩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요거야. 요게 2학년 담임 때 처음 배우거든. 중학교 2학년 2학기 담임할 때 배우는데 실제로 이게 나와 있지 않은 교과서도 되게 많아. 그런데 문제집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좀 고난이도로 나오거든. 한 문제 정도가. 근데 애들 그때 한 번 풀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그 다음부터 안 쓰게 되잖아.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와가지고 그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외분하고 그거 기억나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도형에 이동할 때 좌표 평면할 때 그때 갑자기 이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로 등장해. 근데 요 비율을 알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알면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율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BC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좌표를 구하라 이런 식이거든 항상. A, B, C 이렇게 주어져 놓고선 요 D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애들 이거 모르면 그냥 못 푸는 문제야. 못 푸는 문제. 이걸 하려면 할 수는 있어.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런 다음 얘는 뭐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같은 거리에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그런 방정식이지. 그럼 그 방정식을 또 구해. 그런 다음에 이 BC의 방정식을 쭉 구한 다음에 얘랑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 그거 그렇게 풀면은 한 20분이 지나가 있을 거야. 시험은 이제 망하는 거지. 알고 있어야 될 공식들은 그러니까 그래 야 봐봐. 너희들의 이제 앞으로의 평생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험 아니니? 수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시험을 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알아야 되는 정말 모든 걸 머릿속에 안고 들어가야 돼. 정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이렇게 놓치지 말고 중학교 과정이 됐든 그것이 뭐 고등학교 과정이 됐든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정말 내가 알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무기는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많이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문제들 이게 실력 완성의 1번 문제야. 68페이지 보면은 더럽게 어렵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데는 항상 조금 좀 뭐랄까 힌트라는 게 주어지기 마련이야. 봐봐. 자,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답이 루트가 나올 수 있지. 그치? 수능에서는 무조건 자연수로만 나온다. 무조건 자연수로만 나오고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10 이하야. 뭐 세 자릿수 이상은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 P 더하기 Q를 구해야 돼. P 더하기 Q가 어떤 길이의 제곱이 P 더하기 Q야. P분의 Q. 그럼 얘랑 얘가 다 자연수로 나온다는 얘기고 당연하게. 자연수로 나온다는 얘기고 자, 요 길이를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 거의 90% 확률로 뻔히 나오는 것들이 있어. 자, 바로 직각삼각형이고 그것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수야. 직각삼각형. 자, 첫 번째 직각삼각형. 두 번째 피타고라스의 수. 자,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특수각이야. 그런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기 전에 이 숫자들이 과연 피타고라스의 수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인생이 좀 더 편리할 거야. 봅시다. 자, C1, C1, C2, C3가 서로 외접한대. 이게 다 외접한다는 거야. 근데 C1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래. 10이고, 자,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래. 그러면은 일단 아마 답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고, 여기도 10이잖아. 그러면 10,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문 10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요걸 이용하면은 일단 a, b에 대한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겠지. 거기다 플러스 넓이가 30이라고 하니까 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10 플러스 a 플러스 b 얘가 30입니다. 얘를 또 풀어야 하면은 식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a와 b 값을 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 얘는 100% 뭐냐면은 뭐겠니? 12, 13 뭐야? 이게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거야. 12, 13, 5 이거 피타고라스의 수잖아. 기억하고 있지 이거는. 그러니까 6, 8, 10 그리고 12, 13, 5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숫자야. 아 근데 이게 봐봐 12, 13 오면은 자 12 곱하기 5 나누기 2 하면 30 나왔잖아. 그지? 맞잖아. 그럼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A가 2고 B가 3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되게 멍청한 짓인 거야.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루트 값이 나오기도 하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런 숫자를 내가 구해야 되는 어떤 주관식 문제라면은 얘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의 수로 거의 나올 확률이 99.9%야. 그걸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막 해면서 막 온갖 짓거리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나 이런 건 내가 워낙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 막 되게 긴장이 돼. 근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막 길이가 점점 늘어날수록 계속 불안감은 점점 늘어나. 내가 중간에 어디서 뭐 잘못한 게 없을까라는 그 중요한 그 불안감. 그런 것이 없으려면 뭐 그냥 간단하게 가면 좋아. A가 2고 B라고 3이라고 했을 때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잖아. 그럼 그냥 맞는 거야. 그냥 맞는 거. 그럼 봅시다. 5to-A. 요 길이? 해보자. 요 길이야.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되어있어? 그럼 여기가 우리가 코사인 값을 벌써 구한 건 다름없잖아. 그럼 뭐야? 13분의 12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는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A 제곱은 이렇게 나오네. 자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BC 코사인 A인데 코사인 A 값 나왔고 BC 12 나왔지. 그러니까 바로 A 값은 나올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안 구할 거야. 그냥 니들이 구해봐 이건. 알았지? 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삼각함수의 활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71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자, 이 71페이지가 나왔던 것 예전에 이제 수능 모의평가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때 당시에 꽤나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다라고 이게 문제 참 잘 구성됐다라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문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 한번 풀어보면 또 재미있는 결과가 등장하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등차 세로가 등비수열의 수학적 기납법까지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정리할 거예요.